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벚꽃이 만개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나왔습니다. 자, 해마다 이맘때면 봄의 전령 워싱턴 DC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1912년 당시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 헬렌 태프트 여사와 주미 일본 대사 부인이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의미로 심은 일본산 벚나무 두 그루가 그 시작입니다. 해마다 벚나무 수가 늘면서 워싱턴 DC에서는 1927년 지역 학교 행사로 벚꽃 축제가 처음 열렸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중단됐다가 1948년 재개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벚꽃을 보러 온 관광객이 몰려 주요 지역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지난해는 경찰이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 벚꽃 명소인 타이들 베이슨과 내셔널몰 주변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타이들 베이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꽃잎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에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 봉쇄 지역을 넓힐 수 있다고 워싱턴 DC 당국이 밝혔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군사기념일인 지난 27일 단 하루 동안에만 미얀마 군경의 폭력 진압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1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군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거행하며 더욱 힘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 평화와 비폭력의 주제로 열린 국제 미인 대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눈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잇따른 충돌로 내전 위험마저 커지자 미국 정부가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의 철수를 지시하는 등 각국은 미얀마 내 자국민 대피 작전에 나섰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이집트 스웨즈 운하가 마비된 지 일주일 만에 선박 운항이 재개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2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에버기븐호는 스웨즈 운하 중간에서 비스듬히 좌초되며 운하 양방향의 통항을 모두 마비시켰는데요. 이 결과 422척의 선박 통행이 정체돼 세계 해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좌초된 선체를 움직이기 위해 예인선과 준설계 등을 총동원했는데요. 다행히 사고 6일 만에 에버기븐호를 다시 물에 띄우는 데 성공해 운하 통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서구 의류 브랜드들에 대한 대대적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스웨덴 의류 전문 브랜드 H&M은 지난해 중국이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면화에 대해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신장산 면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H&M에 이어 최근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등 여러 서방 브랜드들도 면화 구매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비판에 동참하는 브랜드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서방 정부와 기업들의 비판이 내정 간섭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최근 또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4,000명에 육박했고 미국에선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연달아 출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다시 확산세가 두드러져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 5,000명이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만 쓰고 콘서트를 즐기는 실험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First of all, we were left with a very challenging situation. We've got to treat this issue in a way that is reflective of our values as Americans and do it in a way that is fair and it is humane. 미국 남서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밀려들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대부분 입국을 막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새 10만 건이 넘는 월경 시도가 적발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남쪽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e are saying don't come now because we will be able to deliver a safe and orderly process to them as quickly as possible. 지난 3월 30일 중남미 온두라스의 한 마을, 일명 캐러밴으로 불리는 수백 명의 무리가 동이 트기도 전부터 북쪽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우선 과테말라 국경, 그리고 그 너머 멕시코를 종단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인데요. 미국이 이주민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국경으로 가는 걸까요? Dios sabe con qué propósito vamos y cuáles son nuestras necesidades. Yo sé que los gobiernos ahorita, yo sé que las fronteras están cerradas y pues vamos aquí a la brava prácticamente. Pero Dios sabe con qué propósito vamos y cuál es el objetivo que vamos.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멕시코를 건너온 이주민입니다. 고향 마을을 장악한 마약갱단의 폭력과 끊이지 않는 가난의 사슬에 고통받다가 미국에서 새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인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미국행을 택하는 이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Basically, this area is so hard hit by the drug war. It's one of the most dangerous areas anywhere. The U.S. State Department has it pegged as Category 4 danger. That's the same as Afghanistan or Iraq.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전임 정부에 비해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에 이주민이 더 늘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 취임 후 월경 적발 건수가 증가하곤 있지만 아직 지난 2019년 5월의 정점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 혼자 월경을 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측 수용시설에 부모와 생이별한 중남미 출신 어린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아이들을 고향도 아닌 멕시코로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hildren who arrive without a parent or legal guardian with the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expelling these unaccompanied children, some who are girls under the age of 12, for example, back to Mexico. We ended that practice. 대대로 미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인도적 요인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이민 수용 한도를 결정해 왔습니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은 이민 정책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미국인 역시 멀지 않은 과거의 그들의 조상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쉽지 않은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his bike has 5,000 LEDs on it, and it has 36-inch tires. This is Big Red. This is the parade bike, and it is a beast. I would hang out at the beach during the day, just trying to figure things out. I was just like amazed at all the bicycles with the wheel lights. And I asked somebody, I stopped them and asked them, I said, hey, what is this all about? You know, where do you get the lights from? And they said, it's a guy named Sebastian. Sebastian the Light Man. About 2014, Marcus come along, he said, now he overdid his bike. He made it spectacular. And then he said, man, let's get a ride. Let's get a bicycle ride every Sunday. I'm the Pied Piper of Venice. Sunday to sunset, world famous Venice Electric Light Parade. I would ride around at sunset, pulling a speaker, playing music, and I was kind of like the Pied Piper. People would just fall in behind me. I needed a specific day, and I said, you know what? The best day is Sunday. So then I coined it Sundays at Sunset, Venice Electric Light Parade. Here we are now, today, you know, started off with like 2, 3 people, 4 people. The largest ride that we've had so far was like close to almost 400 people. I wanted to do something big and better. I drew it on paper. All my friends thought I was crazy for 2 years. I took it to my buddy I build Harleys with because he knows the metal and welding, and we did it in 1 weekend. And it works, which is amazing because every tire turns off the back tire. And I wanted the illusion that it touches. Venice is like bohemian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Everybody is artistic. There's no right and there's no wrong in Venice. You can either be barefoot and homeless, or you can be upper echelon and live in a $6 million house as
everybody coincides together and we all mesh and we all mix, and it's magical. Actually, I came here on a trip about 2 years ago, and I stayed right in Venice, basically, and I saw it go by, and I was like, one day, I want to live here, and I want to do that. And now I do it. It's crazy. We've got shoes, pants, jacket, glasses, this thing, and just some more lights, you know, some gloves. We literally, my goal is to like cover every inch of myself in LED.